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7급 국가직 기출해설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토요일 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가 9급 끝나고 기출해설특강 말씀 우리 기출해설특강 했을 때도 이번 국가 7급을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드렸었는데 그때 7급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아무 장벽 없이 쉬운 상태로 문제를 푸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는 평상시처럼 노멀하게 하셨다면 제가 어제 우리 모두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드린 총평을 통해서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9급 전반기에 있었던 7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9급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따졌을 때 그때 제가 중상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한 제자한테 보통 문제가 한 4시 정도에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 해설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총평도 좀 빨리 쓸 겸 해서 원래 이제 국가직 9급 때도 저한테 보내줬던 제자가 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딱 봤는데 다른 게 아니라 문제 총평은 제가 나눠드린 총평으로 가름을 하고 오늘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이 대부분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올해 시험 결과가 안 좋아서 내년 시험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신다면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실수를 무슨 사고방식과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를 잘 고치고 다시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괴롭힐 수가 있어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지만 우리 사진 찍어서 보내줬던 우리 제자가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꼭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가끔 객관식에 대해서 우리 보통 노멀한 팁을 가끔씩 드리는데 웬만하면 명백하게 3번을 4번으로 잘못 찍은 이런 거 빼고는 처음에 생각하고 골랐던 답 있죠. 고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끔 조언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2개나 그걸 고쳐가지고 2문제면 10점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점수도 많이 깎고 먹고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발표를 기다리게 됐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 사고방식과 암기를 믿으시고 웬만하면 처음에 아리까리 해서 2개 중에 하나 찍어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오기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 표시한 거 그런 거 빼고는 처음에 선택한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고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개 자료를 제가 준비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표지 해설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해설. 자, 해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운 받으셔서 같이 이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문제를 본인이 푸셨던 문제지로 보시고 해설지 옆에다 두시되 그리고 이번에 시험 안 보시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그냥 우리 문제도 우리 해설지에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 이번에 7급은 어떻게 출제됐는지 간략한 그림을 보면요. 역시 우리 공직선거법 조문 있죠. 물론 규칙은 안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조문에서 약 80% 20문제 중에 17문제 정도 조문에서 16에서 17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판례 문제인데 자 이번에는 이 해설에서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판례 문제가 국가직 9급에서는 헌재 결정이 더 통문제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헌재 결정도 문제 지문으로도 여러 개 들어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가 마지막에 그러면 내년 시험 준비할 때 판례는 분량과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겠지만 모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나 대법원 판례를 모두 우리 책에 다 넣을 수가 없다고 늘 강조드리죠. 그래서 소거법으로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을 늘리지 말고 줄이되 위헌이나 중요한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자. 그리고 항상 공직선거법은 우리 마이너스 1개
해서 95점을 만점으로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를 하자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 대비 효율 면에서 100점 맞자고 그 아주 옛날 판례부터 최근까지의 판례 모든 걸 다 판례로 섭렵해도 그거에서 벗어난 판례 내면은 또 틀리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 하나가 이번 20문항 중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헌재 그 결정 추로까지 해서 헌재 결정은 다 그 책과 프린트에 있고요. 대법원 판례 한 문제만 그거 한 문제 빼고는 역시 늘 나오던 패턴대로 책에 있는 조문과 판례 위주로 다 그 나왔고요. 해설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지난번 국가 9급보다 난이도 면에서 살짝 쉬웠다고 한 그 뜻은 문제 형식도 여러분들 6번 빼고는 전부 그냥 그 고르는 1, 2, 3, 4 평이한 지문형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은 고르는 거 있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만든 문제 패턴. 옳은 것을 고르는 것도 이번에는 작년 국가 7급보다도 적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국가 9급보다도 적게 나와서 시간 안배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같은 제가 이제 다른 과목 물론 헌법도 제가 그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도 아직은 그 해설까지는 안 올렸지만 사이트에 근데 헌법도 작년보다 훨씬 평이하게 나왔어요. 헌법도 아직 그 정확한 제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스킵을 해보면 헌법도 작년보다 평이하게 나왔는데 공직선거법하고 헌법에서 다른 분 맞는 것보다 약간 본인이 한두 개 더 적게 맞았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전체 평균을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법 과목은 그 특히 공직선거법은 이제 조문이 더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그 헌법도 헌법재판소 판례랑 헌법 조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향후 시험을 위해서도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모든 지문과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할 그 이번 강의의 그 컨셉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문제와 조문을 그대로 낸 문제들은 우리가 난이도를 말할 때 쉽다고 하는 거예요. 조문을 살짝 비틀거나 그 지문은 그 단순하지만 조문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가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출문제 학습 방법이라는 것도 수업 시간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일단 보세요. 선거권 행사 보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국가 9급에서도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말고요. 혹시라도 내년을 위해서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강의 들으실 때 우리 조문집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조문집 5페이지 펴보세요. 국가 9급 때도 기출 해설 설명드렸고 프린트에도 그 해설을 그 달아서 나눠드렸는데 거기와 똑같은 6조 7조에서 이번에도 1번으로 그 문제를 그 교수님께서 냈는데 1번도 2번도 모두 국가 9급하고 물론 이제 똑같은 지문은 제가 그 같이 수업 시간에 읽진 않아요. 근데 그 파트 조문은 같은데 다른 데서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런 데는 다시 짚어드리는데 이 1번의 정답 지문이었던 이런 3번 이런 것들이 문제 연습할 때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고 또는 문장을 끊어가지고 뭐뭐 했으나 뭐뭐 하다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앞에를 틀리게 하고 뒤에를 맞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그 1번의 3번 그 여러분들 해설로 보시면 6조에 2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시 뒤에 제가 이 해설 강의 찍고 여러분들 그 기출 분석표를 통해서 내년 시험 대비 OT를 촬영을 간략하게 할 건데 그때 기출 분석 보면서 내년 시험 대비하는 여기와 중복되지 않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이 기출 해설 문제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 투표 기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이렇게 틀리게 만들었죠.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이 기간에 및 선거일에로 조문에 되어 있으니까 그 조문에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표시 잘 하셔서 AND로 되어 있어요. 사전 투표 기간이든 선거일이든 둘 다
그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은 3번이 정답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조문 6조의 2, 그 다음에 6조 1번 지문은 따로 설명드릴 그냥 그 문제와 해설 그냥 매칭되는 그 문제였어요. 그 조문을 비틀거나 꼬지 않고.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상중 하로 난이도를 표시한다고 치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번 옳은 것은 고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꼭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 시험장에서 문제지에다가 여기에다가 꼭 표시를 하셨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기다 동그라미 안 치면 나중에 문제 잘 풀고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경우는 지문 문항 1, 2, 3, 4를 다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OX가 나중에 딱 OX, X, X 이렇게 딱 나와서 정답 지문 고를 때 틀린 거 체크해가지고 문제 잘 풀고 문제는 틀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 된다고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거관련위원회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 문제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1번에서 조문집에 우리 그 해설로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문집은 따로 이제 계속해서 그 페이지는 불러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체크는 다 해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집은 7페이지에서 선거방송 위원회, 그래서 다음 페이지 혹시 여러분들 조문집 갖고 계신 분 8페이지 펴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런 도표를 우리 기본서에도 있지만 조문집에도 실어 드린 거예요. 뭐냐면 8페이지에 이런 표가 있어요. 이 조문집 이제 내년을 위해서는 아직 10월 말에 나오니까 지금은 사시면 안 되고 개정판이 10월 말에 나와서 10월 말부터 2021년 대비 공직선거법 기본 강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괜히 이 해설 강의 듣고 지금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 2판을 사시면 안 돼요. 곧 개정판이 나온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광고가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이 해설 강의 듣다가 조문집에 궁금해가지고 이번 판을 사실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해설로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있으신 분들을 그 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세 개를 분석해 다 비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암기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우리 문제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치 기관이 우리 표에서 두 번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주어가 틀려 있어요. 1번은 첫 번째 문장의 주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머지 1번도 이 패턴이 똑같거든요. 1번도 주어를 틀리게 만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기서 주어를 틀리게 만들고 뒤는 또 오예요. 그러니까 뒤 서술은 다 문장이 우리 조문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 앞에 틀리게 만들었고, 보통은 앞에를 할 수 있으나 뭐뭐 한다 해서 뒤에를 틀리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 패턴을 항상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시고,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이 문제를 맞았네 틀렸네 그렇게 단순하게 유화적으로 문제를 보시는 건 기출문제를 푼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문제를 풀 때는 다음번에 문제가 나왔을 때 혹시 이 조문이 나왔을 때 앞뒤를 비틀어도 맞출 수 있고 다르게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자, 총평에도 써드렸지만 이번 시험이 완전히 노멀한 시험이다. 어떻게 조금 사석에서 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쉬웠다 이렇게도 말씀드리는데, 시험장 체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쉬웠다고는 말씀 안 드려요. 시험장에서는 다른 과목, 특히 국가 7급 같은 경우는 6과목 같이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라서 어느 한 군데에서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면 여러분들 문제는 쉬워도 만약에 시간에 쫓기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항상 해설 강의나 해설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험이 힘든 건데 자책을 많이 하지.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틀리려고 공부를 했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내년 시험을 다시 시험만 또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결과인지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번도 일단 틀려 있고, 여러분 2번은 그대로 정지문으로 8조예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8제 5 2항을 문제로 낸 2번이 정답 지문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옳은 거 묻는 거니까 정답 지문 지금 여러분들
그냥 해설 끝나고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틀렸나 여기 뭐 틀렸나만 확인합시다. 자, 그러면 3번에서 해설지에 여러분 그 프린트 4페이지 해설지 1번에 공직선거법 8조의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항 1호 2호 왜 실어드렸냐면 여기다가 여기 3번이 보세요. 3번 해설 보시면 8조의 3 1항에서 밑에 밑줄 쳐놓은 거 지금 읽었던 8조의 2 1항 각호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가지고 우리 선지에서 주어는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서 1호네요. 1호. 네. 그러면 선거일 후 30일까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는 선거일 후 30일까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은 것 중에 다시 한번 어디다가 여러분들 형광펜이나 빨간색 밑줄 치셔야 돼요. 선거일 후 30일까지는 맞는데 제60조의 이 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부터예요. 앞에 우리는 선거일 전 이렇게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뒤에는 맞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설로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서 어디 틀리게 만들었어요? 여기 4번은 앞에 맞고 뒤에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보실게요. 이 패턴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될 앞으로 공직선거법 문제 그냥 우리 정답 지문이나 조문을 그대로 내는 건 이제 쉬운 거고 빨리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빨리. 그런데 이렇게 뭐뭐 했으나 앞뒤를 막 바꾸는 거 있죠. 이게 패턴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신다면. 자,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경고는 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 개재명령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둘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문에서 이렇게 열거돼 있어요. 자, 지금 이 조문도 이 세 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얘는 할 수 있으나 얘는 못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기출 그리고 일단 해설지만 보셔도 4페이지 해설지만 보셔도 해설지 안에 국가 1번부터 보시면 8조의 2 1항 끝에 국가 9급 2013 국가 7급 2014 2020 자, 이거는 제가 이거 해설 달면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한 게 아니고요. 제 조문집에 있는 걸 해설로 컨트롤 V 할 때 그대로 이거 안 지웠어요. 일부러. 왜? 얼마나 많이 기출해서 문제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내년 시험을 위해서 기본 강의 드실 때 사게 되실 3판에도 똑같이 기출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이런 게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이렇게 책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런 책으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 다 찾아가서 이렇게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암기하고 정리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벌써 3판까지 되어 있는 이 책이 제 자랑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가실게요. 3번은 일단 여러분들 난이도 제가 이제 왜 하는 얘기해 드리냐면 3번 같은 걸 맞추시고 한 문제 맞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3번 같은 문제는 빨리 맞추셔야 돼요. 빨리 쉬운 문제 이렇게 조문을 그대로 꼬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고 우리 모두공에 올라가 있는 국가 9급 이 기출문제 해설 프린트랑 한번 안 보셨던 분들이라면 들어보세요. 확실히 문제 형식도 7급이 훨씬 쉽게 났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쓰지 않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해설지로 확인하셔도 여러분들 15개월 전까지예요. 이거 1년 전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18개월부터 1년을 12개월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이 개월 수가 달라지는 조문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는 그 시간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3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조문들은 그대로 해설 참고해서 조문집이나 이 해설로 지문들을 정지문으로 된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이 3번 지문에서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5개월까지 확정해야 된다 해서 숫자를 늘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파란색인데 앞으로
공직선거법 학습하실 때는 제가 여러 가지를 조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뭐 나는 빨간색이 좋고 누구는 파란색이 좋고 다 다르니까. 근데 취지는 이거예요. 기본서든 조문집이든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직선거법은 이렇게 숫자 문제가 많이 나와요. 몇 년, 그다음에 그 몇 개월, 그다음에 그냥 숫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저는 늘 녹색 형광펜으로 이게 지금 녹색이 없어서 그런데 노란색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노란색은 보통 일반적인 중요한 데다 많이 치시거든요. 근데 제가 숫자는 색깔을 딱 하나를 정해요. 예를 들어 녹색 형광펜이야. 그러면 숫자가 기본서든 그 조문집이든 숫자가 나올 때마다 녹색을 칠해 놓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시험장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이 15개월은 기억이 안 났는데 이 1년에다가 숫자를 딱 친 기억이 이미지로 떠오를 수가 있어. 중요합니다. 한 번이라도 시험장에서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거 제가 뭐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다 아세요.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일정한 형광펜 색깔로 꼭 칠해주세요. 그래야 막판에 시험 전날 또는 시험날 아침에 1시간 동안 스킵할 때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 문제 늘 항상 나오거든요.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이번처럼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빨리 못 맞춘 걸 후회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4번으로 넘어가서 똑같아요. 4번도.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거 고른 것은 할 때는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2번은 여러분 해설지 이제 참고하시겠지만 이 정답으로 됐던 2번은요. 왜 기출 분석이 내년을 위해서든 뭐 어떤 시험을 위해서든 기출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쉬운 시험일수록 여러분들 똑같은 기출 지문이 많이 나와요. 이거 국가 9급 2019 그 2019년도 국가 9급이랑 똑같아요. 19년도 9급 문제랑. 물론 이제 해설지 보시면 4번에 2번 해설지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설지에 그 밑에 그 꺽쇠 쳐놓고 그 기출 표시.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답 지문은 보지 않고 여러분 이런 1번 요런 걸 내년 대비하기 위해서 푸실 때 조심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조문집 있으시면 조문집에다가 여러분들 일단 표시해 두시고 없으시면 밑으로 내려오셔 가지고 1번 해설에서 어디에 제가 꺽쇠 쳐드렸어요. 이런 문제 다음에 나오면 틀리지 말라고 1번에다가 옥내에다가 밑줄도 쳤지만 해설지 말이에요. 해설지. 밑줄도 쳤지만 꺽쇠 쳐드렸죠. 어떻게 여러분들 기본 강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 숨어 있어요? 4번의 1번 지문 네 번째 줄에 합동 토론회를 옥내 및 옥외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할 수 없다. 다 맞아요. 다. 그러니까 앞뒤가 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앞뒤가 길잖아요. 다 맞거든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근데 이거를 옥내 및 옥외 실내든 실외 이렇게 아니에요. 옥내로 여러분들 꺽쇠 쳐드렸으니까 이런 문제 다음번에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르게 비틀었을 때. 자, 그리고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꼬우긴 했지만 주어 부분 틀리게 만들었어요. 모든 정당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모든 정당은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의 선거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설 보시면 정치자금법 27조 보조금 배분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에요. 주어가. 그래서 모든 정당이 아니니까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죠. 공직선거법에서. 그리고 4번 뭐 틀리게 만들었냐면 자, 사립 초등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내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다. 해설로 보십시오. 해설로 57조의 2에서 당내 경선 사망해서 정당법 22조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당내 경선 선거인이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정당법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22조 1항 2호 밑줄 쳐놨죠. 사립학교 교원 당원이 될 수 없으니까 선거인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조문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해설지처럼 조문집에도 기본서에도 다
이렇게 그 정답법까지 실려 있고요. 기출 표시 다 돼 있습니다. 자, 바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처음으로 이제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은 그 문제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해설로만 보시는 분들도 상관없고요. 해설에다가 제가 뭐 써드렸어요? 우리 최종 제 그 조문집 여러분들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 해설에 집중하고 왜냐면 지금 할 얘기를 잠시 뒤에 여러분들을 그 위해서 찍을 OT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왜 조문집 처음 번 보기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문제 빠르고 정확하게 다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느리게 풀면 다른 과목에 다 영향 줄줄이 미칩니다. 공직선거법은 법이기 때문에 판례 알고 조문 알면 정확하게 탁탁탁탁 찍고 넘어가셔야지 시험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무조건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판례를 다 책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실어 드립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딱 제대로 하나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우리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가지고 계신 분들 해설지처럼 320페이지 관련 판례 2예요. 여러분들 관련 판례 2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조문집 따로 안 볼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페이지를 이거 플레이 멈춤 해놓고 보시면 되는데 그 판례에는 1, 2, 3번이 관련 판례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밑줄만 지금 그 조문집 판례에 밑줄만 안 그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선 4번만 이제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넣었는데 이제 그 개정판에는 넣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개가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예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4번까지 책이 없어도 문제 푸셔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조문집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왜냐하면 요 세 개.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법원 그 판례는 헌재든 대법원이든 소거법으로 푸셔야 돼. 왜냐하면 판례는 우리가 양으로 승부하는 그 승부를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다고요. 판례는 중요한 거는 거의 다 하지만. 자, 그래서 이 판례는 5번 문제는 이제 그 판례를 못 보셨던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판례를 난이도 상 문제로 절대 잡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 읽을 시간은 없어서 아쉽지만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그 1, 2, 3, 4 지문을 읽는 건 문제 그 나중에 그 문제풀이 시간이나 기본 강의 때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목만 보면 선거소송에서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1, 2, 3번은 포함돼요. 근데 4번은 포함 안 되고 그 판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셔서 딱 하나 조합형 문제가 6번이었어요. 박스형 문제라고 하죠. 박스 안에다 넣어놓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고르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거는 조문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근데 이런 조문이 어려운 조문입니다. 왜냐면 니은과 디귿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옳은 것은 고르는 것처럼 여기 문제 지문이 뭐예요? 후보자 등록 후 등록 무효가 되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등록 무효가 아닌 것은 하면 아닌 것에다가도 잘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이 꼭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기억, 리을 이렇게 해놓고 이거 고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 문제에다가 잘 표시를 안 해두시면 문제는 잘 풀었어. 그럼 100점짜리 그 문제를 푸신 거야. 근데 나중에 고를 때 뭐 3번으로 골랐다. 그러면 왜 교수님께서 6번의 선지 1부터 4까지 중에 왜 기억, 리을 정답 지문에다가 기억, 리을 넣어놓고 왜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라고 3번에다가 니은, 디귿을 넣었을까요? 이렇게 잘 풀었는데 덤벙대는 사람을 위해서, 문제를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항상. 그래서 항상 교수님들께서 사석에서 저같이 대학원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학생들한테 문제 똑바로 읽으라고 가르치라고. 왜냐면 문제에서 정답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항상 급하고 시간에 쫓기고 덤벙대고 여러 가지 그 시험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형법 예를 들어가면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해서
불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는 것도 못 풀어요. 자기 실력 발휘를 못 한다고. 그러고 나와서 후회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까먹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 사족 같은 얘기들은 앞으로 조금 더 생략하고요.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할게요. 7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한 개 빠졌던 우리 책에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설지로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 대법원 판례를 다 실어드렸고요. 1번이 정답 지문인 것만 7번에 1번 그 대법원 판례만 여러분들 보시고요. 3번은 우리 공직선거법 조문이에요. 그리고 원래 내년 판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한꺼번에 개정판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걸쳐서 다 판례가 나올 때마다 추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책이 없어서 아쉽지만 이게 7번에 1번 판례 번호를 보시면 대판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본 강의 끝나고 제가 이제 내년 그 판례 나는 넣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판례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판례도 안 넣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웬만한 판례는 다 들어가는데 이게 내년 3판에는 들어갈 표시되어 있던 판례인데 뭐 아쉽죠. 우리 책에 없이 여러분들 시험 봤으니까. 자, 그런데 이 판례는 공부를 하시면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지문 보세요. 이 선거범죄 공소시효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랑 헌법재판소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이제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파트로 생각되는데 1번에서 선거범죄가 당의 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 경선의 투표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니에요.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일이에요. 그래서 판례 한 번만 딱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틀리셔도 90점 맞는데 지장 없습니다. 또 틀려야 될 문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기본 수업만 들으셨으면. 자, 일단은 7번 판례는 여러분들 그리고 해설지 통해서 7번에 3번 268조 공소시효 조문 있죠. 이거 이렇게 문제 나올 때 공소시효 판례로만 쭉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번도 여러분들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자세하게 이 판례들 나머지 7번의 나머지 판례들도 설명 들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7번 난이도 상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죠. 난이도 상 문제 하나. 난이도 상을 교수님께서 배열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심했다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난이도 8에다가 여러분들 아주 쉬운 조문 문제로 하나 선거인 명부 관련 문제 줬고요. 해설지 참고하셔서 마지막 4번만 보실게요. 4번은 앞뒤에서 이 패턴에서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판서 잘 안 하고 이 앞뒤 패턴에서 어떤 패턴으로 이 4번 틀리게 만들었죠? 4번은 앞에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시군의 장은 비례대표 자치구 시군 의원 후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뒤에는 맞아요. 뒤에 읽어볼게요. 지금 앞에서 어디 틀리는나 찾아보세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 명부 4번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한 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우리 해설지 보시다시피 보세요. 11페이지 4번 해설 46조 명부 4번 교부 1항 가로 안에 보시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전부 제외돼요.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 시험 문제에 또 하나의 전형적인 패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 안 거. 가로 안에 뭐는 포함, 뭐는 제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엄청 많죠? 근데 문제 자주 나와. 자, 그런 것들 다 체크하는 게 공직선거법 공부 대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 9번도 뭐 쓸 것도 없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9번도 여기에요. 9번도 앞에 틀리게 만들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들 9번도 3번 예비 후보자 공약집하고 정책 공약집에서 3번 정책 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으나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둘 다 여러분들 9번에 3번 해설지 보시듯이 두 개를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둘 다 앞에만 게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둘 다 게재할 수 없습니다.
조문만 그대로 암기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난이도는 중하예요. 중하. 이걸 잠시 뒤에 보실 어려운 그 지문처럼 꼬아서 내면 중 또는 상. 난이도 상 지문 제가 하나 표시해드린 거 나와요. 곧. 자, 10번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는 90점 맞으면 성공인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저 대원 판례 7번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소거법으로 못 푸셨으면 틀리실 수 있는 충분히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그 클로저 공성법에도 왜냐면 우리 그 기본서와 조문집 나온 이후에 나온 판례예요. 근데 너무 중요해서 프린트도 많이 드렸고요. 마지막 AS 특강 때도 해드렸어요. 자, 그 판례인데 여러분들 설마 했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할 때 확성기에 몇 데시빌 이하 시끄러우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는데 설마 이렇게 나올 줄은. 왜냐하면 그냥 국가구급 때도 그 결론 정지문으로 나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 판례를 아느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는 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봐서 정지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4번에서 뭐라고 문제를 교수님들께서 구성했어요? 이 사실관계에서 문제됐던 건 그 당시 지방선거였어요. 시도지사 선거. 근데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를 그러니까 서술어는 다 맞게 만들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바꾸리라고는 저도 생각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제 제자도 이제 이거 틀렸던데 4번을 틀리셨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바꾸는 게 보통 기출의 패턴인데 거기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훌륭히 맞추신 분들이라면 1번 그다음 1번은 국가구급 올해 문제에서는 2호로 문제로 낸 거예요. 1번은. 그래서 해설지 10번 보시면 이번에는 1호 거리를 행진하는 경우 할 수 없다. 이거 국가구급에서는 2호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해설지 보시면 2호에 국가구급 2014.2020 붙어 있는 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1호로 냈어요. 이런 조문들은 이렇게 내는 겁니다. 국가구급에서도 같이도 낼 수 있고 이렇게 각 호를 달라서 또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난이도 상으로 적어드리는 이유. 자, 잘 보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또 그대로 나와도 틀릴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3번 빨간 펜으로 어디까지 밑줄 치시냐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밑줄 쳐주세요. 그거 교수님께서 왜 줬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조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외국인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선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를 준 겁니다. 해설지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난이도 상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게 기출문제를 한 문제 푼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맞췄네 하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다른 걸로 살짝 비틀면 또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1호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지문 우리 10번에 3번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직계 비속인 외국인은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정지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해놓고 다만 해놓고 아까 설명드렸던 15조 2항 3호 일정한 체류 요건을 갖춘 뭐 3년 이상의 주민등록 돼 있고 이런 사람들 지방선거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주고 있는 건 이걸 할 수 없다는 정지문으로 만들려고 그러실 거예요. 그 국회의원 선거를 안 넣으면 지방선거면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4호부터 8호까지는 제가 왜 쳐드렸죠? 여러분 4호부터 8호까지 밑에 직계 좀 비속 있죠. 그거에서 속으라고 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수님께서 1호 물어보고 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호 외국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호부터 8호는 직계 비속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딱 쳐다보니까 4호부터 8호는 왜 그게 그 테마가 아니야. 그래서 난이도 상이라고 적어드렸고 이런 패턴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평소에 다른 시험 그러니까 다음 시험을 위해서 이런 기출 패턴을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다. 제가 객관식 기출문제집 올해 이제 조문집하고 기본서 이외에 객관식 기출문제집
플러스 예상 문제 포함해서 객관식 공직선거법 문제 올해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총평에 써드렸죠. 제가 그게 항상 짐이었는데 그거 12월 객관식 문제풀이 때 전까지는 나와요. 10월 달에는 기본서와 그 조문집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번에 2번은 조문집 우리 기출 해설 보시면 그 악명 높은 112조 기부행위 관련된 조문이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12조는 안 외우거든요. 못 외워요. 조문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112조는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 못 됩니다. 기부행위 정의 규정은. 그래서 처음부터 마이너스 하나 잡고 들어가는데 이번 문제에서 소급법으로 풀려고 했더니 2번이 툭 하고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도 기출된 거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11번도 난이도 하 문제인데 4번만 보실게요. 12번. 11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해설 그대로 여러분들 조문만 체크하시고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 실시 사유로 페이지 조문 그대로 여러분들 가셔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정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가지고 하나가 판례에 있는데 우리 책에 다 있으니까 1번 지문 어렵지 않고요. 2번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받아요. 그것까지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전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이런 조문은 여러분들 어렵게 문제를 낸 게 아닙니다. 물론 조문을 나중에 전체를 보시면 암기해야 될 조문들이 쭉 많아서 이제 그게 걱정이지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 국가 7급 그다음에 국가 9급에서 붙어 있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문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한 거 여러분들 보실 건데요. 어떤 건 뭐 국가 7급 2017 해놓고 뭐 또 기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이것만 쓰지 문항 자체를 따로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인 책을 위해서 제가 아주 고안한 방법이에요. 똑같은 지문이면 이 표시만 하면 된다고. 똑같은 문제를 4, 5 해서 같이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문은 똑같은데 문제를 하나는 정지문으로 내고 하나는 틀린 지문으로 내죠. 그러면 따로 써드려요. 그거는 그렇게 따로따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13번 옳은 거 고르는 거고 체크 잘 하셨을 거고 13번도 재외선거에 관한 다 조문이에요. 혹시라도 문제 소지가 생길까 봐 교수님께서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인데 13번 해설지 보시면 전부 조문 체크 다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재외선거 두 개 나왔어요. 재외선거 단독으로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문제 나왔고 2번 같은 거를 해설 강의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잘 어디 틀렸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두 군데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체크해서 맞아놓고 나중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거 두 곳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만 같이 보시면 지문으로 보세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틀렸죠. 대국비라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은 누구? 비례. 지역구 아니에요. 왜? 외국에서 투표권 인정해 주는 건 맞는데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비례대표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외국에 나가 있잖아. 유학을 가 있든 상사 주재원으로 가 있든 어찌됐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까지 달라? 그것까지는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형적으로 하나 틀리게 냈고 만약에 교수님께서 그걸 좀 더 어렵게 꼬시려고 했다면 거기를 비례대표로 딱 바꾸고 끝에 거 지금 쭉 읽으시고 실시하는 때마다 관할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어렵게 내셨으려면 앞에를 비례대표로 바꾸고 뒤에를 이렇게 바꿔놨으면 더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틀려 있다는 게 그 뜻이고요. 자, 3번 여러분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2호에 있죠.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리고
4번도 여러분들 나중에를 대비해서 4번은 이렇게 적어두세요. 해설지든 문제 옆에든. 4번은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자, 4번 그 우리 기출 문제를 보시면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성명과 여권 번호 등을 적고 거기까지 해서 끊으세요. 여권 번호 등을 적고 거기는 지금 맞잖아요. 우리 조문에 의해서. 뒷거 보세요. 여권 4번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투표 관리관이 공고한 사료의 서문을 덧붙여야 한다는 구법이에요. 구법. 언제까지 있었냐면 이 법은 2015년 12월 24일 날 삭제됐어요. 왜? 이거 왜 삭제됐어요? 가뜩이나 재외선거 투표 참여율이 적어요. 근데 자꾸 귀찮게 뭐 내라 붙여라 이렇게 하니까 더 투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삭제시킨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구법으로 내신 거예요. 틀리라고. 그래서 4번은 그렇게 체크만 해두시면 되고요. 자, 14번은 난이도 합니다. 왜냐면 항상 사전투표할 때는 누구누구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거기 써있는 대로 거소, 선상투표 제외예요. 그래서 14번은 빨리 진짜 3초 만에 1번 딱 찍고 빨리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 조문 그대로 해설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으로 오셔서 거소투표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비용 부담 문제가 나오면 뭐는 뭐 국가가 부담하고 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뭐는 정당이 부담하고 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를 전형적으로 두세 문제는 나와요. 자, 15번 거소투표에 대한 설명에서 2번에 보시면 그 우편 요금은 해설지 참고하셔서 신고자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그 우편 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요. 나머지 조문 그대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16번도 4번만 보시면 16번에 3번은 올해 작년 국가구급 국가구급 올해 문제하고 똑같은 16번에 3번 지문이고요. 정답 지문 16번에 4번 보세요. 재외투표의 효력과 관련해서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번 이상 투표하면 앞에 것만 유효해요. 그렇게 속이셨죠, 교수님께서. 다 모두 무효예요. 이거는 무효 투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16번도 간단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설 강의 들을 때 제가 아까 난이도 상이라고 했던 거하고 저 판례는 설명이 오래 걸려서 이제 기본 강의로 돌린 것 뿐이고요. 7번은 그 쉬워서 돌린 게 아니고요. 7번은 저것만 한 30분 이상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 빼고는 이번에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90점 맞으셨던 분들 제대로 조문집만 많이 암기하셨으면 90점 맞으실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번 재선거 관련해서 이게 국가구급 기출문제 해설할 때도 설명드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또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번에 1번 문제만 보시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합니다. 그 위원장이 선거를 연기해야 합니다. 나머지 조문으로 보시고 18번은 어차피 나올 문제였는데 1번이 우리 이 기탁금 비례대표 기탁금 1,500만 원 헌법불합치 받을 때 이제는 이제 지역구는 그대로 1,500이고 국회의원은 이제 나뉘었어요. 비례대표는 500만 원인데 그 당시 1,500이 헌법불합치 판결 받을 때 헌법불합치 비례대표 국회의원 헌법불합치 받을 때 이제 500만 원으로 고쳐졌지만 헌법에서 그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한다고 해서 3번이고요.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15 이상 전액이죠. 돌려주는 거 당선되거나 이랬을 때 그 전액 돌려주는 경우 그 다음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 사이는 반액 돌려주거든요. 이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판례에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2번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도지사 5천만 원 기탁금 그 선거운동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판례를 그냥 결론만 물어본 건 아니고 2번 같은 경우는 판단 사항 중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차피 1, 3, 4를 소거법으로 지우셔서 2번을 맞추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판례는 소거법으로 푸시는 겁니다. 전부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자, 19번도 옳은 거니까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조문 해설, 기출문제 해설 잘 참고하셔가지고 19번하고 20번까지는 그냥 단순한 완전 나이브한 순진한 조문 문제예요. 자, 여러분 오늘같이 이런 그 패턴의 기출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점수도 중요하지만요, 빨리 푸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지금 사례 문제도 없고 뭐 갑을병정 내놓고 선거권 연령을 계산한다든지 기타금 액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없잖아요. 그런 거 없고, 그다음에 하나 그 한두 지문 꼬아서 낸 난이도상 지문 타고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회차에 보실, 이제는 내년 3월에 있을 예정인 국가 9급이나 내년도 이제 코로나랑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는 그 시험 일정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있을 3월이나 4월에 있을 국가 9급, 그 다음에 8월에 있을 국가 7급을 염두에 두고, 물론 내년에 이제 잠시 뒤에 설명드릴 그 시험제도 변화는 하나 있습니다. 국가 7급과 관련해서는. 자, 잠시 쉬었다가 제가 그 다른 테마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테마로 여러분들께 내년 시험 대비, 그러면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다 들으셨으면 내년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시험 끝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루 이틀 더 쉬셔도 됩니다. 다음번 여러분들 일정에 맞춰서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들 합격을 제가 하는 날까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